이 사연은 경기도 용인시에 사시는 70대 시어머니의 실제 사연을 각색하였습니다. 어느새 국화꽃이 만개한 가을입니다. 저는 올해로 75이 된 최서희라고 합니다. 남편 강태준과 저는 50년 넘게 함께하며 두 아들을 키웠죠. 큰아들 강민우는 큰며느리 윤혜진과 결혼해 이제 25된 아들과 23된 딸을 두고 있고, 작은아들 강민석은 작은 며느리 서지연과 결혼해 15살짜리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예전부터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이는 전통이 있었어요. 특히 추석이 되면 제가 직접 농사지은 배추로 김장을 하고 마당에 심어둔 국화꽃을 감상하며 가족의 정을 나누곤 했죠. 큰 며느리 혜진이는 결혼한 지 2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명절마다 새벽부터 와서 음식 준비를 돕고 집안일을 챙겨요. 손주들도 함께 데려와 시댁 어른들에게 인사도 잘 시키고요.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제가 송편 빚는 거 도와드릴게요. 지난번에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볼게요. 혜진이의 목소리엔 항상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도 그랬고 28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반면 작은 며느리 지연이는 다른 사람이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이번 추석에도 못 갈 것 같아요. 회사에서 갑자기 중요한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지연이가 우리 집에 온 건 명절에 한두 번 정도였을까요? 처음에는 바쁘다는 말을 이해했습니다. 지연이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한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핑계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가족 모임, 제사, 생일, 시댁과 관련된 모든 행사에 불참하면서도 항상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죠. 그날은 손주 민기가 자신의 태블릿을 들고 와서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다가 실수로 인스타그램 앱을 눌렀을 때였습니다. 화면에 갑자기 지연이의 계정이 떴어요. 원래라면 다른 사람의 소셜미디어를 보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때 본 게시물의 날짜가 지난 추석이었어요. 우리에게는 급한 프로젝트가 있다며 오지 못한다고 했던 바로 그날. 꿈에 그리던 발리에서의 휴가, 드디어 시작. 손이 떨려왔습니다. 화면에는 지연이와 민석이가 해변가 리조트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웃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 밑으로 몇십 개의 게시물이 더 있었고 모두 명절이나 가족 모임 날짜와 일치했습니다. 추석에는 발리, 설날에는 홍콩, 시아버지 생신에는 제주도. 할머니, 이거 작은 엄마 인스타예요. 작은 엄마가 맨날 여기 사진 올려요. 민기의 맑은 목소리가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보이는 현실을 어른들은 모른 척했던 거죠. 그날 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태준이는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알고 있었어. 민석이가 가끔 실수로 말해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 며느리니까 이해하려고 했지. 남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강인했던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을 처음 봤어요. 며칠 후 큰며느리 혜진이가 김장을 도우러 왔습니다. 마당에 국화가 만개한 것을 보고 환하게 웃었죠. 어머니, 올해 국화가 더 예쁘게 피었네요. 제가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려도 될까요? 혜진이의 SNS는 어땠을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혜진이는 수줍게 웃으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우리 집 마당의 국화, 함께 만든 김치, 가족 모임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진에는 제가 송편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모습도 있었고요. 해시태그에는 해시태그 사랑하는 시어머니, 해시태그 가족 의소중함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아, 시댁일이 힘들지 않니? 문득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혜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가족은 힘든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며 사는 거잖아요. 저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머니께서 딸처럼 대해주셔서 지금은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연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죠. 같은 시댁인데 왜 이렇게 다른 마음을 갖게 된 걸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혜진이는 변함없이 우리 집을 찾아왔고 지연이는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온 후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서희야, 내가 팔순을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의사가 심장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더라고. 남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팔순잔치는 꼭 하고 싶어. 가족 모두가 모이는 마지막 자리가 될지도 모르니까. 남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 두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알겠어요, 여보. 팔순잔치를 정성껏 준비할게요. 그렇게 남편의 팔순잔치 준비가 시작되었고, 저는 이 자리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순간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팔순잔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큰 며느리 혜진이는 자기 일처럼 나서서 장소도 예약하고 초대장도 만들었어요. 매주 한 번씩 우리 집에 와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미리 알아봤죠.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송이버섯이 이번에 좋은 게 나왔대요. 특별히 준비해 볼게요. 그리고 손주들이 축하 공연도 준비하고 있어요. 혜진이의 정성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 지연이에게서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작은 아들 민석이를 통해 팔순잔치 소식을 전했는데도 말이죠. 어머니, 지연이가 연락 안 드렸나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민석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팔순잔치인데 핑계를 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지연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아, 나 시어머니야. 아버님 팔순잔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연이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아, 네 어머니. 그게 정말 죄송한데 그날 회사에서 해외 출장이 있어서요.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또 다시 핑계였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출장이라니.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알았다.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국화밭으로 나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 남편도 팔순이 되었는데 며느리의 마음은 왜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걸까요? 팔순잔치 전날 큰 며느리 혜진이가 일찍부터 와서 집 안팎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입으실 한복도 새로 손질해서 가져왔어요. 어머니, 내일 큰 날이니까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혜진이는 남편의 한복을 걸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25살에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이었어요. 혜진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날 밤 태블릿으로 지연이의 인스타그램을 열어봤습니다. 최근 게시물에는 비행기 티켓과 여권 사진이 있었어요. 드디어 내일 출발. 오사카에서의 4박 5일, 시댁 스트레스 벗어던지고, 힐링타임, 해시태그 일본 여행, 해시태그 시댁 스트레스 해소, 해시태그 자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해외 출장이 아니라 일본 여행이었어요. 게다가 해시태그에 시댁 스트레스라니. 우리가 그녀에게 그런 존재였던가요? 그 순간 남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뭘 보고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태블릿을 보여주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결정했어. 우리 재산은 혜진이와 민우에게 물려주자.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78년을 살아온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확고한 결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보. 아니, 서희야. 이건 공평한 거야.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인 이 집과 시골 땅, 그리고 적금들. 모두 큰아들 가족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했어요. 작은아들에게는 이미 신혼 때 아파트를 사줬으니 이제 진심으로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에게 보답할 차례였습니다. 팔순잔치 당일 큰아들 가족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남편을 도왔습니다. 손주들도 새 옷을 입고 할아버지를 축하해드리겠다며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아들 민석이는 혼자 왔습니다. 지연이는 어디 있니? 어머니, 지연이가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래요. 갑작스러운 출장이라. 민석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도 알고 있는 걸까요?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오늘은 남편의 날이니까요. 팔순잔치는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두 모여 남편의 장수를 축하해 주었어요. 특히 큰 며느리 혜진이가 준비한 영상 편지는 모두의 마음을 울렸죠. 지난 30년간의 추억을 담은 사진들, 그리고 손주들의 진심 어린 마음. 할아버지, 100살까지 건강하세요. 저희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잔치가 끝나갈 무렵 문득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지연이의 인스타그램에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오사카 도톤보리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시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더 이상의 미련이나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남편과 내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잔치가 끝난 후 남편은 작은아들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저도 함께 들어갔어요. 민서가, 아빠가 할 말이 있다. 남편은 우리가 내린 결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집과 모든 재산을 큰아들 가족에게 물려주기로 했다고요. 민석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저도 아들인데요. 맞다. 너도 내 아들이지. 하지만 가족은 함께하는 거야. 너희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잖니.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평생 강인했던 그가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모습이 가슴 아팠어요. 어머니, 이건 불공평해요. 지연이가 시댁 일에 서툴러서 그렇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민석이의 말에 대답하기 전 핸드폰을 꺼내 지연이의 인스타그램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올린 팔순잔치 시간과 겹치는 일본 여행 사진들이요. 이게 무슨... 민석이의 눈에 충격이 스쳤습니다. 그도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걸까요? 미안하구나, 민석아. 하지만 이건 우리의 결정이야. 변호사를 통해 이미 모든 절차를 밟았단다. 그날 밤 민석이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진심으로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팔순잔치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작은 며느리 지연이에게서 처음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출장이 갑자기 취소되어서 돌아왔는데 민석 오빠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찾아뵙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마음속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지연아,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내 인스타그램 다 봤단다. 해외 출장이 아니라 일본 여행이었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지연아, 너에게는 이미 많은 기회가 있었어. 추석마다, 명절마다, 생일마다. 그리고 아버님 팔순까지. 하지만 넌 항상 거짓말로 피했지. 그것도 시댁 스트레스라는 말까지 하면서. 그건 그냥 친구들 앞에서 멋있어 보이려고 한 해시태그일 뿐이에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또다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연이의 인스타그램에는 지난 5년 동안 비슷한 해시태그가 계속되었으니까요. 시댁 행사만 있으면 어김없이 여행을 떠났고 그때마다 시댁 스트레스 탈출이라는 글을 남겼어요. 지연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우리는 이미 결정했고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밟았단다. 큰 며느리 혜진이와 민우가 이 집을 물려받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가족은 함께 하는 거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거지. 내가 말하는 가족은 재산을 나눌 때만 가족이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아니 10년 가까이 참아왔던 서운함과 배신감이 모두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니,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거짓과 기만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틀 후 작은 아들 민석이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된 채로요. 어머니, 이건 너무하십니다. 저희도 아들인데 왜 혜진 누나네만 재산을 주시는 거예요? 지연이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석아, 이건 불공평한 게 아니야. 너희는 이미 결혼할 때 아파트도 사줬고 창업 자금도 지원해줬잖니. 그리고 가족은 재산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란다. 아버지, 우리가 아프고 외로울 때 곁에 있어준 건 누구였니? 명절마다, 생일마다, 그리고 이번 팔순까지. 항상 혜진이와 민우였어. 반면에 너희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남자가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모습이 가슴 아팠어요. 엄마, 아빠,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를 가족에서 내쫓으시는 건가요? 민석이의 말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란다. 우리는 너희를 내쫓은 적 없어. 너희가 스스로 멀어진 거지. 그리고 이건 우리의 마지막 결정이야. 민석이는 결국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단절이 시작되었어요. 며칠 후 큰 며느리 혜진이가 김장을 도우러 왔습니다. 팔순잔치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어요. 어머니, 정말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저희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혜진이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아, 이건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해온 결정이야. 너희가 항상 우리 곁에서 진심으로 대해줬으니 우리도 그만큼 보답하고 싶었어. 하지만 작은 어머니와 민석 오빠가 걱정하지 마. 그건 우리가 감당할 일이야. 너는 그저 남은 우리 생을 잘 지켜봐 주렴. 김장을 하면서
혜진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들 이야기, 지난 세월의 추억,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마당에 핀 국화를 바라보며 문득 평화로운 마음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번 겨울은 특별히 추울 거래요. 김장을 조금 더 담가둘까요? 혜진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먼저 생각해주는 그녀가 고마웠어요. 그래, 담가두자. 올겨울은 우리 모두 따뜻하게 보내야지. 김장을 마치고 국화밭에 앉아 있는데 문득 10년 전 지연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가을이었고 국화가 만개했었죠. 지연이는 그때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었는데 언제부터 그 미소가 거짓이 되었을까요? 가을 햇살이 국화꽃 위로 내리쬐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하게도 우리가 뿌린 씨앗대로 꽃을 피우는 것 같아요. 지연이는 거짓과 회피라는 씨앗을 뿌렸고 혜진이는 진심과 정성이라는 씨앗을 뿌렸죠. 그리고 이제 각자의 꽃이 피어난 거예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내린 결정이 맞았을까? 맞았어, 서희야.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이니까. 남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확신에 동의했어요. 우리는 오랜 시간 참고 기다렸지만 이제는 진실된 사랑에 보답할 때였으니까요. 변호사를 만나 재산 분배에 관한 법적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집과 시골 땅, 그리고 적금 전부를 큰아들 민우와 큰며느리 혜진이에게 물려주기로 했어요. 변호사는 우리의 결정이 법적으로도 문제없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최 어르신,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데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모은 재산인데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게 맞겠지요.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작은 며느리 지연이가 서 있었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이 아닌 눈이 붓고 창백한 얼굴이었죠. 어머니,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문을 열어 지연이를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자 지연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시댁일을 귀찮게 생각했고 거짓말도 많이 했어요. 지연이의 말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아니 10년 가까이 이어진 거짓과 배신은 한 번의 사과로 씻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지연아,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우리의 결정은 변하지 않아.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제부터는 정말 딸처럼 잘할게요. 눈물을 흘리는 지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일까요? 지연아,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니? 질문에 지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죄송해서요. 그래. 그럼 우리가 재산을 큰 며느리에게 준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는 왜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니? 왜 팔순잔치에는 거짓말하고 여행을 갔고? 지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보렴, 지연아. 이건 재산 문제가 아니야. 마음의 문제지. 너는 항상 우리를 부담스러워했고 시댁이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잖니. SNS에 다 올렸더구나. 그건 그냥 친구들 앞에서 멋있어 보이려고. 또 거짓말이구나. 내 인스타그램 댓글을 봤어. 친구들이 또 시댁 피했네. 이번엔 어떤 핑계 댔어? 이런 댓글들이 수십 개씩 달렸더라. 이게 처음이 아니었단 얘기지. 지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내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이제 와서 사과해도 이미 우리의 마음은 다쳤단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계속 배신당하면 마음이 차가워지는 법이야. 지연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갔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과 가식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평화로워졌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마당에 앉아 국화를 바라보고 있는데 큰 며느리 혜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직접 만든 수정과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님, 날씨가 쌀쌀해져서 수정과 끓여왔어요. 함께 드실래요? 혜진이의 따뜻한 마음씨가 더욱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마당에 앉아 수정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혜진아, 오늘 지연이가 다녀갔단다. 네, 작은 어머님이요? 응, 재산 문제 때문에 사과하러 왔더라. 혜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늘 착한 그녀는 가족 간의 갈등을 원치 않았어요. 어머니, 혹시 저희 때문에 가족 사이가 더 나빠진 건 아닐까요? 아니란다. 이건 너희 탓이 아니야. 각자가 선택한 결과일 뿐이지. 혜진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가족이죠. 작은 어머님이 잘못하셨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혜진이의 말에 남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진아, 그래서 우리가 너를 더 아끼는 거야. 내 마음이 따뜻하니까. 하지만 때로는 단호한 결정이 필요한 법이란다. 그날 밤 혜진이가 돌아간 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혜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야. 우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연이를 생각하는 걸 보면.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를 더 아끼는 거지. 진심은 통하는 법이니까. 시간은 흘러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김장을 마치고 국화꽃도 모두 시들었어요. 이제는 따뜻한 방에서 차를 마시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졌죠. 어느 날 큰 며느리 혜진이가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방학 숙제로 가족 역사 프로젝트를 한다며 우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처음 만나신 날에 대해 알려주세요. 손주들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과 제가 50년 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가족을 이루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때는 결혼하면 시댁과 함께 사는 게 당연했단다. 할머니도 처음에는 시댁살이가 힘들었지. 하지만 진심으로 가족을 대하면서 서로 마음을 열게 되었어. 손주들이 열심히 메모를 하는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심은 마음의 씨앗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를. 할머니, 가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손주의 질문에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진심이란다.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 아이들이 돌아간 후 남편과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겨울이 왔네요.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하지만 겨울 다음에는 또 봄이 오는 법이야.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날 작은 아들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리 침울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그런 결정을 내리신 이유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민석이의 말에 가슴이 조금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이 끝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민석아, 엄마도 많이 고민했단다. 하지만 이건 너희를 벌주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를 대해준 사람들에게
보답하고 싶었던 거야. 네, 이제 알아요. 사실, 지연이와 제가 얼마 전에 큰 싸움을 했어요. 지연이가 SNS에 올렸던 글들을 제가 전부 확인했거든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지연이의 핑계를 다 믿었어요. 회사가 바쁘다, 몸이 안 좋다. 하지만 알고 보니 모두 거짓이었더라고요. 지연이는 시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의도적으로 여행을 계획했던 거였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다니 그동안 얼마나 속았을까요? 그래서 지연이와 어떻게 되었니? 지금은 별거 중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도 모르게 지연이 편만 들었어요. 아들의 사과를 듣고 나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신뢰와 배신의 결과였으니까요. 민서가, 엄마는 내가 이해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우리의 결정은 변함없어. 다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 너희를 만나고 싶단다. 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편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했어요. 서희야, 민석이가 깨달았다니 다행이구나. 하지만 우리의 결정은 바뀌지 않아. 이건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평생 동안의 진심을 판단한 거니까.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으니까요. 다음 날 큰 며느리 혜진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도토리묵과 직접 담근 김치를 들고요. 어머니, 겨울이라 도토리묵이 생각나서 만들어 봤어요. 예전에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요. 혜진이의 정성이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도토리묵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혜진아, 어제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단다. 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지연이와 별거 중이래. 그동안 지연이가 시댁 행사를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걸 알게 되었대. 혜진이의 얼굴에 걱정이 서렸습니다. 어머나, 그렇군요. 작은 어머님이. 그래, 이제 민석이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됐어. 마음이 아프겠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할 진실이었으니까. 혜진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는 재산 문제로 가족이 갈라지는 게 너무 마음 아파요. 작은 어머님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혜진이의 따뜻한 마음씨가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우리의 결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혜진아, 내 마음씨가 고맙구나. 하지만 이건 재산 문제가 아니란다. 진심의 문제지. 우리가 너희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것도 너희의 진심에 보답하고 싶어서야. 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한 듯 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떤 결정이든 존중할게요. 다만 제가 원하는 건 모두가 행복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 혜진아. 하지만 행복한 가족은 서로의 진심을 믿을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야.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작은 며느리 지연이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15살 된 아들 민기와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민기가 반갑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손주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기야, 많이 컸구나. 그동안 잘 지냈니? 네. 학교에서 과학 경시대회에서 1등 했어요.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민기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갈등에 무죄한 존재니까요.
지연이는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민기가 너무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해서 데려왔어요.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정말 미안해하는 마음이 보였어요. 들어오렴. 차라도 한잔할까? 우리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기는 학교 이야기, 취미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고 지연이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민기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지연이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움직였지만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법이죠. 지연아,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우리의 결정은 이미 내려졌어. 다만, 민기는 언제든 환영이란다. 손주에게까지 상처 주고 싶지는 않으니까.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해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시간이 필요할 거야.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법이니까. 그날 이후 지연이는 가끔씩 민기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핑계를 대지는 않았어요.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용서와 화해까지는 아직 먼 길이 남아 있었죠. 어느 날 남편과 국화밭을 정리하고 있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요? 지연이도 이제 반성하는 것 같은데.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서희야,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신뢰는 다른 문제지. 우리의 결정은 과거의 행동에 대한 결과야. 앞으로 지연이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와 신뢰는 다른 문제였죠. 그리고 재산의 문제도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상태였고요. 그래요, 여보. 우리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평화롭게 살아요. 진심으로 우리를 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흰 눈이 국화밭을 덮으며 모든 것을 정화하는 듯 했어요. 새로운 계절이 오면 또 다른 시작이 있을 테니까요. 봄이 찾아왔습니다. 정원의 국화는 다시 새싹을 틔우기 시작했고 햇살은 더욱 따뜻해졌어요. 남편의 건강도 좋아져서 함께 가벼운 산책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보, 오늘은 공원에 가볼까요? 벚꽃이 폈다더라고요.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느긋하게 공원을 거닐며 만개한 벚꽃을 감상했어요. 80세의 남편과 75살의 제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꽤 로맨틱해 보였을 거예요. 서희야, 우리가 참 많은 봄을 함께 했구나. 남편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50번이 넘는 봄을 함께 맞이했어요. 여보, 앞으로도 많은 봄을 함께 맞이하고 싶어요. 그날 오후 큰며느리 혜진이가 방문했습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찾아와 안부를 묻고 집안일도 도와주곤 했어요. 어머니, 오늘 벚꽃 구경 다녀오셨어요?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요. 응, 아버님이랑 공원에 다녀왔어. 벚꽃이 참 예쁘더라. 혜진이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식재료를 확인했습니다. 음식이 많이 부족하네요. 제가 장 보고 올게요.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아이고, 고맙다.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 혜진이도 바쁠 텐데. 혜진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회사 그만뒀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 아버님 모시는데 좀 더 시간을 쓰고 싶어서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혜진이는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는데 그만두다니. 혜진아,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아직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잖니. 아니에요, 어머니. 제 마음이에요. 그동안 회사 일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못 들인 것 같아서 이제는 좀 더 가족에게 충실하고 싶어요. 혜진이의 진심 어린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며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혜진아, 정말 고맙다. 혜진이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작은 아들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찾아뵈어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오렴. 아버지도 집에 계시니까. 몇 시간 후 민석이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기돼 보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연이와 이혼하기로 했어요. 충격적인 소식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서가 왜 그런 결정을 이제 와서 알게 됐어요. 지연이가 SNS에 올린 글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민석이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동안 저는 눈을 감아왔던 거예요. 지연이가 시댁을 싫어한다는 것도, 거짓말을 한다는 것도, 모든 걸 눈 감아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남편이 민석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들아, 내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보렴. 이혼은 쉬운 결정이 아니니까. 아버지,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저희 사이에는 더 이상 신뢰가 남아있지 않아요. 민석이의 말에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작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도 잃어버린 것이었죠. 민석아, 민기는 어떻게 할 거니? 제가 키우고 싶어요. 아이에게는 죄가 없으니까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큰 며느리 혜진이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민석 오빠. 오랜만이에요. 민석이와 혜진이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민석이가 자신의 결정에 대해 혜진이에게도 이야기했어요. 혜진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민석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죠. 오빠 힘들겠지만 용기 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혜진이의 말에 민석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나. 그동안 제가 누나를 잘 챙기지 못했는데 누나는 항상 부모님을 잘 모셨잖아요. 이제야 누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혜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우리는 가족이에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저녁 식사 시간, 우리는 오랜만에 네 식구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민석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민기는 학교에서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동안 제가 너무 소홀했어요. 민석이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쩌면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 후 남편과 저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봄밤의 별은 유독 맑고 선명했어요. 여보, 민석이의 결정이 옳은 걸까요?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서희야, 사람의 인생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 다만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진실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인생에 정답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선택한 길을 진심을 다해 걸어갈 뿐이죠. 여보, 우리도 참 많은 선택을 해왔네요. 그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 서희야. 그리고 나는 우리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특히 너를 선택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 남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이런 달콤한 말을 하다니. 여보, 나도 당신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봄밤의 별빛 아래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이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의 국화는 푸른 잎을 무성히 키우고 있었고 햇살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남편의 팔순잔치 이후 1년이 흘러 그는 이제 81세가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큰 며느리가 손주들 데리고 온다고 했죠? 남편은 신문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혜진이가 아이들 방학이라고 며칠 동안 여기서 지내겠대. 오전에 큰 며느리 혜진이가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25살 된 손자 민준이와 23 된 손녀 서연이가 밝은 얼굴로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손주들의 활기찬 목소리에 집안이 한층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는 손에 큰 바구니를 들고 왔더군요. 어머니, 여름 과일 좀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삼계탕 끓여드릴게요. 더운 여름에 보양식 드셔야죠. 혜진이의 정성이 고마웠습니다. 그녀는 항상 우리를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혜진아, 고맙다.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 너도 쉬어야지.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이렇게 가족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해요. 혜진이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오후에 작은 손자 민기도 찾아왔습니다. 이제 16살이 된 민기는 훌쩍 자라 어엿한 청소년이 되었더군요. 할머니, 할아버지, 방학 숙제 도와주실 수 있어요? 가족 역사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데. 민기의 요청에 기쁘게 응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여주며 가족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건 할아버지와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사진이란다. 그때는 할아버지가 25, 할머니가 22이었지. 민기는 눈을 반짝이며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와, 할머니 정말 예쁘셨어요. 할아버지도 멋있으셨고요. 민기의 말에 남편과 제가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밝게 웃는 것 같았어요. 민기가 사진첩을 넘기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할머니, 가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같은 질문을 이전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아마 큰손주가 물었던 질문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대답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민기야,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진심과 이해란다. 그리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이지. 민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아빠랑 엄마는 왜 같이 안 살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사람들은 때로 서로 다른 길을 가기도 한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니야. 민기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랑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도 보고 싶고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지 헤아려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른들의 갈등 속에서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민기야, 내 마음을 아빠와 엄마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렴. 그들도 내 행복을 가장 바랄 테니까. 그날 저녁 우리는 대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큰 손주 민준이와 서연이 그리고 작은 손주 민기까지 오랜만에 시끌벅적한 식탁이었어요. 식사 후 남편과 민준이가 장기를 두고 서연이와 제가 뜨개질을, 혜진이와 민기는 숙제를 함께 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손주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혜진이가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어머니,
민석 오빠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대요. 예상했던 소식이었지만 그래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 민석이가 많이 힘들겠구나. 네. 작은 어머님이 위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있대요. 그리고 민기의 양육권도.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지연이는 왜 그런 결정을 한 걸까요? 진심으로 민기를 키우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혜진아, 민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니? 민기는 아빠와 살고 싶대요. 하지만 작은 어머님이 반대하고 있어요. 아이의 마음도 고려하지 않는 지연이의 태도가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민석이에게 전해주렴. 우리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고. 그리고 민기의 의견도 중요하게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작은 어머님이 변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그래야 민기도 행복할 텐데. 혜진이의 따뜻한 마음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타인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혜진아, 내 마음씨가 참 고맙구나.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야. 지연이도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남편과 함께 마당의 국화를 보살피고 있는데 작은 아들 민석이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어머니,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족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게 해서. 남편이 민석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들아, 괜찮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는 법이야. 우리는 정원의 평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석이는 이혼 소송 진행 상황과 민기의 양육권 문제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민기가 저와 함께 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지연이는 막대한 위자료와 함께 민기의 양육권도 요구하고 있어요. 왜 그런 요구를 하는 거니? 민기의 의사는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니? 민석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이는 재산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민기의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남편과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지연이의 마음속에 진정한 모성애가 있다면 아이의 의사를 무시하지는 않을 텐데. 민서가 법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하지만 민기의 마음을 꼭 존중해 주렴. 아이가 가장 중요하니까.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어요. 네, 어머니. 제가 민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그동안 제가 눈을 감아온 많은 일들. 이제는 직시하고 바로잡으려고 해요. 우리는 한동안 더 이야기를 나눈 후 민석이가 돌아갔습니다. 마당에 남은 남편과 저는 국화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여보, 지연이가 정말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했습니다. 서희야,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야. 지연이는 처음부터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지. 국화밭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을이 오면 이 꽃들은 아름답게 피어날 테지만 우리 가족의 상처는 얼마나 빨리 치유될 수 있을까요?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당의 국화가 하나둘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팔순잔치 이후 1년 반이 흘러 계절은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어느 화창한 가을날 민석이가 기쁜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니, 아버지, 민기 양육권을 제가 받게 됐어요. 반가운 소식에 우리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긴 법적 다툼 끝에
마침내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었어요. 민서가 정말 다행이구나. 민기는 어떻게 지내? 많이 밝아졌어요. 저희 집으로 완전히 이사 왔고 새 학교에도 잘 적응하고 있어요. 민석이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되었어요. 지연이는 어떻게 지내니? 민석이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가 이내 담담해졌습니다. 해외로 떠났다고 들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민기에게는 가끔 연락한다고 하더라고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지연이가 결국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다니. 어쩌면 그녀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민서가 이제 너와 민기가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단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새로운 시작을 하렴.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미움이나 분노가 아닌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네, 어머니. 이제 저도 앞으로만 보려고 해요. 그리고 혹시 민기를 좀 더 자주 데려와도 될까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아이에게 좋을 것 같아서요. 당연하지. 우리도 민기를 보고 싶었단다. 그날 오후 큰 며느리 혜진이도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거의 매일 들러 안부를 묻고 집안일을 도와주곤 했죠. 어머니, 오늘 국화꽃이 정말 예쁘게 폈네요. 제가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혜진이는 마당의 국화를 사진으로 찍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혜진아, 민석이가 민기 양육권을 받았대. 정말요? 다행이네요. 민기가 원하던 대로 됐으니까요. 혜진이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혜진아,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화합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혜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우리 모두의 노력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님의 현명한 결정 덕분이죠. 저녁 무렵 민석이가 민기를 데리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민기는 환한 미소로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아빠랑 살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도 자주 올 거예요. 민기의 밝은 목소리에 집안이 한층 더 활기찼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혜진이도 함께했고 민석이와 혜진이는 마치 예전처럼 형제로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식사 후 남편이 민석이와 민기에게 제안했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다 같이 시골 농장에 가보는 건 어떨까? 가족여행으로 말이야. 민기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우와, 정말요? 저 가고 싶어요. 민석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아버지. 오랜만에 가족여행을 가면 좋겠어요. 혜진이가 덧붙였습니다. 저희 애들도 함께 가면 어떨까요? 다 같이 모이면 더 즐거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주말 가족여행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밤이 깊어가고 민석이와 민기가 돌아간 후 남편과 저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밤의 별은 유독 선명하고 아름다웠어요. 여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희야.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야. 갈등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화합의 시간이 온 거지. 여보, 우리가 내린 결정이 정말 옳았을까요?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서희야,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어려워. 다만 우리는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야.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모두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지 않았을까?
남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결정은 단순히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심과 가족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여보, 내년에는 당신 79번째 생일이네요. 특별하게 축하해 드릴게요. 남편이 웃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서희야, 내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해. 가을바람이 살랑거리며 국화향을 실어 날랐습니다. 마당의 국화들은 이제 만개하여 온 정원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 가족의 모습처럼 어려운 시간을 지나 더욱 아름답게 피어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이가 일찍 찾아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창가에서 비치는 아침 햇살이 부엌을 따스하게 채웠어요. 어머니, 아버님, 어제 민기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뻤어요. 앞으로 더 자주 모였으면 좋겠어요. 혜진이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혜진아, 내 덕분이야. 내가 항상 가족을 위해 마음 써주니까. 혜진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가족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에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저는 마당으로 나가 국화를 바라봤습니다. 작년에 심은 국화들이 이제는 더욱 크고 아름답게 피어났어요. 여보, 내년에는 더 많은 국화를 심을까요?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년에는 더 많은 색의 국화를 심자. 우리 가족처럼 다양하고 아름답게 말이야.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국화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것 같아요. 때로는 시련과 갈등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성장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참으로 깊습니다. 가족은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심과 정성으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인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때로 어려울 수 있지만 서로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있다면 그 어떤 관계도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큰 며느리 혜진이처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시부모님을 대하는 것, 그리고 시어머니 서희 씨처럼 며느리의 진심을 알아봐주고 보답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또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때로는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작은 며느리 지연이의 이기적인 선택이 결국 그녀 자신의 불행으로 돌아왔듯이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언젠가 반드시 결과로 돌아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진심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겉으로만 가족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사랑과 관심이 가족을 진정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된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진심 어린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결국은 지나가고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